영조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기행을 일삼다가 끝내 뒤주에 갇혀 죽은 조선의 왕세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세자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죠. 사도세자가 정신병이 심해진 이후로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미쳐버린 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아버지 영조의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4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2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쳐다들인 효장세자를 잃고 7년간 다른 아들이 없었던 상태에서 어렵게 얻은 늦둥이였는데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는 영조도 그를 무척이나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사도세자는 태어난 후 돌이 되자마자 왕세자에 책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죠. 사도세자는 왕세자가 되면서 영조의 명에 따라 생모 영빈이 씨와 떨어져 동궁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사도세자의 시중을 드는 궁인들은 세자의 생모가 출신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그를 헐뜯으며 업신여겼고, 세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던 영조는 학문과 예법에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아들인 사도세자도 완벽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4살이 되고부터 사사건건 구박을 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세자에게 망신 주기를 반복했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도세자가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질책을 했는데요. 하루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한 문제와 한 무제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사도세자가 한 문제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이는 나를 속이는 답변이다. 너는 분명 무제가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째서 문제가 낫다고 하느냐라며 말 같지도 않은 것까지 다 트집 잡아 세자를 괴롭혔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사도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질책을 했기 때문에 9살의 사도세자는 하루 중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늘 날씨가 어떤지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정성황후 서씨의 병이 깊어지자 병수발을 들러온 세자가 정성황후 서씨가 피를 토한 그릇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영조가 들어왔는데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온 것을 보자마자 울던 것도 그치고 겁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어린 아들을 얼마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는지 보여주는 일화죠. 영조는 자신이 왕권에 욕심이 없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자주 선의쇼를 벌이곤 했는데 이때마다 애꿎은 고생을 한 게 사도세자였는데요. 영조는 사실 왕권을 남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신하들의 길을 누르기 위해 선의쇼를 벌였고 그때마다 사도세자는 바닥에 엎드려 명을 거두어 달라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에도 영조는 선의쇼를 벌였고 사도세자와 신하가 반대하자 그럼 선의가 아닌 대리청정이라도 하라는 명을 내려 사도세자는 강제로 대리청정을 하게 되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면서 나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할 테니 세자 너는 신하들 의견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네가 판단한 후 결정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네 말도 맞으나 애초에 그것은 내가 시작했던 정책인데 왜 네 멋대로 고치려고 해? 먼저 나에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꾸짖으며 영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일을 처리하기 전 영조에게 먼저 보고를 올리고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구하면 이번에는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 못하고 물어본다고 구박을 했죠.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도세자는 눈물을 흘리다 혼절의 궁인들에게 실려나가는 일이 잦았고 신하들이 보다 못해 세자를 그만 좀 구박하라고 영조에게 항의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1755년 11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가 병이 들어 앓아눕자 사도세자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의 친동생인 화완옹주도 있었죠. 영조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 화완옹주가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아들 사도세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영조는 당장 나가라라고 호통을 치며 길길이 날뛰었고 친동생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날벼락을 맞은 사도세자는 창문과 담벼락을 넘어 허겁지겁 자신의 처소로 달아나야만 했는데요. 울분이 폭발한 사도세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며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며 울부짖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린 끝에 겨우 진정됐습니다. 영조는 강박증이 극도로 심한 성격이라 자기가 보기 싫은 걸 보면 눈을 씻고 듣기 싫은 걸 들으면 귀를 씻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밥은 먹었느냐라고 묻고 사도세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사도세자가 보는 앞에서 귀를 씻었습니다. 영조의 자식들 중 사도세자만큼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던 화여봉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미움받는 사도세자와 화여봉주는 서로 우리 남매는 아버님 귀 씻을 물이라며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불안 증세가 심해진 사도세자는 동궁전에도 잊지 못하고 낙선당의 음식을 만드는 곳인 밭소주방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곳이 구석지고 조용해서 마음에 든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곳에마저 영조가 갑자기 나타나 자고 있던 사도세자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자백하라고 하는데요. 당시 영조는 금주령을 내려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자다 깬 사도세자의 몰골을 보고 술을 먹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상궁이 사도세자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영조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자를 꾸짖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조가 나간 뒤에 그곳에 있던 궁인 한 명이 촛대를 쓰러뜨려 낙선당에 불이 나게 되는데요. 이에 영조는 자신이 꾸짖은 일로 사도세자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며 세자를 신하들 앞에 세워놓고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낙선당 우물에 몸을 던졌는데요. 급히 신하와 궁인들이 몰려들어 세자를 건져내서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60년 여름에는 온 나라의 가뭄이 심했는데 영조는 이것 역시 모두 다 세자 때문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하죠. 덕분에 사도세자는 좁거나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옷 입기조차 어려워하는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옷을 입으면 영조에게 가서 질책을 들어야 하니 아예 옷 입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계속되는 영조의 학대에 극도로 정신병이 심각해진 사도세자는 수많은 궁녀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많은 내시와 나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1762년 분노한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히게 되고 8일 만에 한많은 삶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영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울대는 죽어서까지 이어졌는데요. 영조는 사도세자의 장례 절차를 왕자의 격에 맞춰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세자의 장례에 신하들이 상복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세자의 아들인 세손 부부는 입관하기 전까지 사도세자의 시신을 보지 못하게 했으며 발이 나는 날에는 세손이 대궐 문 밖에서 아버지를 위해 곡하고 연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지 2달 후에 그의 행적을 기록한 묘지문을 직접 썼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로부터 많은 폭군들이 있었지만 세자 시절부터 이런 폐악질을 부린 사람은 오직 너뿐이었으니 너를 뒤주에 가둬 죽였다고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자식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한 내용이었죠. 사도세자가 죄 없는 피해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20년 가까이 아버지로부터 저런 학대를 수없이 받는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학대받으며 결국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남자, 사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아실 만한 조선의 역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사도세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쟁취한 사랑, 빙해라는 여인이죠.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가까이 한 여자들은 많지만 잠시만 그렇게 대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자식을 낳은 나인에게도 털끝만큼도 더 봐주는 일이 없었는데 빙해에게는 그렇게 대수롭게 대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사도세자가 총애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빙해는 훗날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빙해의 성은 박씨이고 숙종의 3번째 왕비인 인원왕후의 친박 나인이었죠. 어느 날 사도세자는 데뷔 전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빙해를 처음 보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실에선 웃 어른의 나인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였기 때문에 빙해를 후궁으로 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사도세자는 그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려 했지만 영조 또한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사도세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의 처소로 달려가 빙해를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게 되었지만 이 일은 아버지인 영조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리고 아랫사람들 또한 입단속을 시켰으며 동생이던 허완옹주를 협박해 그녀의 집에 빙해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비밀로 할 수는 없었고 어느새 그 사실이 새어나가 영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인원왕후가 죽어 국상 중이던 기간에 심지어 할머니 처소의 나인을 강제로 범했다는 사실은 영조를 굉장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격분한 영조는 당장 빙해를 출궁시키라 명했죠. 그러자 사도세자는 다른 궁녀 중 한 명을 가짜 빙해로 만들어 영조의 명을 받드는 척하며 대신 출궁시켰고 그 후부턴 몰래 궁을 빠져나가 화완옹주의 집에 드나들며 빙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이 사실도 영조에게 발각되어 버렸고 열받은 영조는 당장의 빙해를 먼 곳으로 내치려고 했는데 사도세자는 황급히 그런 영조의 앞을 막아섰죠. 그리고는 빙해를 후궁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아버지 영조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영조 또한 한성깔 하던 인물이라 절대 안 된다 반대하였고 그러자 사도세자는 국내의 양정 앞 우물에 몸을 던져버렸죠.
그러자 즉각 내시들이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죽을 뻔한 사도세자를 구해냈습니다. 목숨을 걸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니 영조도 결국에는 허락을 해줬고 빙해를 특별상궁으로 임명해 종육품 수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랑을 나누며 일남일녀의 자식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빙해는 영조에게 단단히 찍혀버려 사도세자의 자식까지 낳았지만 끝까지 후궁 봉작을 받지는 못했고 다른 후궁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해경궁 홍씨도 그녀에게 질투가 났는지 사도세자가 꾸며준 빙해의 처소를 보고 없는 세간이 없더라 라고 질투 섞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녀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것의 됨됨이가 요악하다라며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죠. 한편 사도세자는 의대증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대란 왕이나 세자, 왕비 등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옷을 입을 때마다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굉장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사도세자는 옷을 입힐 때마다 발작 증세를 보이며 미쳐 날뛰었는데 옷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사도세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궁인이 생기기까지 하자 어쩔 수 없이 해경궁 홍씨가 그의 옷 시중을 들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과거에 사도세자가 던진 바둑판에 얼굴을 맞고 눈이 빠질 뻔하는 등 그가 휘두르는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던 터라 그의 옷을 입힐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빙해가 사도세자의 총애를 받자 해경궁 홍씨가 도맡아 해오던 사도세자의 옷을 입히는 일을 빙해가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좀처럼 사도세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옷을 입힐 때마다 사도세자가 주위 사람을 두들겨 팰 때 그녀는 이런 광기 어린 폭력을 온몸으로 막으며 아랫사람을 지켜주던 정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이미 눈돌아가 난리를 치고 있던 사도세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칠 정도로 강직한 품성을 가진 여인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용포 입는 것을 거부하던 사도세자는 또 다시 광기에 사로잡혀 주위에 있던 내시와 궁녀들을 막 두들겨 패기 시작했는데 이날도 역시 빙해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맛이 간 사도세자의 눈에는 자신이 사랑하던 빙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대로 그는 자신을 막아선 빙해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눈 돌아간 사도세자는 빙해와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은전군도 알아보지 못하고 연못에 던져버렸죠. 다행히도 궁녀들이 연못에 뛰어들어 빠진 은전군을 건져내 살았지만 그의 무자비한 폭행을 무방비로 당하던 빙해는 결국 남편이던 사도세자에게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목숨까지 버리려 했던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모두에게 비밀로 붙여져 영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나경원에 의해 이 일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자식을 낳은 사랑하는 여인까지 때려 죽인 일을 벌인 사실에 영조는 큰 충격을 받았고 영조 또한 강직하고 선한 그녀의 성품을 좋게 보고 있었기에 즉시 사도세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처음에는 우물에 몸을 던지면서까지 후궁으로 삼아달라던 여인을 어떻게 네 손으로 때려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강직했었던 걸 생각하면 분명히 너의 이상한 행실을 간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라며 그의 광기 어린 행동을 꾸짖었죠. 사도세자도 처음엔 억울하다고 울고불며 대꾸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에게 광증이 있어 그렇게 됐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다 훗날 사도세자 자신도 빙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힌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죠. 훗날 대한제국이 건국된 1899년 9월 1일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존되어 장종의 묘호를 받으면서 궁녀 신분이었던 빙해도 종일품 귀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또한 2년 뒤인 1901년에는 정일품 빈으로 추중되어 경빈의 자코를 받아 경빈 박씨가 되었죠. 여담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우물에 던져져 죽을 뻔한 은전군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는 훗날 영모에 휘말려 이복형이던 정조에 의해 고작 20살의 나이로 사사당하고 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와 엮인 인물들은 모두 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던 남자의 손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여인 빙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에 왕실로 시집와 시아버지의 편집증과 남편의 광증으로 인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힘든 삶을 산 해경궁 홍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영조이고 남편이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였던 만큼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았죠. 해경궁 홍씨는 1735년 6월 18일 아버지 홍봉안과 한산부부인 이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홍봉안은 선조의 딸 정명공주의 자손이어서 그녀 역시 선조의 6대손이기도 하죠. 해경궁 홍씨는 태몽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홍씨가 태어나기 전날 홍봉안은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사랑채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홍봉안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 용이 나타나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홍봉안은 조만간 태어날 아이가 가문을 빛낼 큰 인물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해경궁 홍씨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는 10살이 되던 해인 1744년 동갑내기였던 사도세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와 가래를 올릴 때 생전 처음 보는 친척들이 찾아와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750년 그녀는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의소세손을 낳았는데요. 의소세손을 낳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신우이 화평옹주가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서 깬 홍씨는 혹시 출산을 할 때 죽은 화평옹주가 무슨 해코지를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 불안해했다고 하죠. 의소세손은 건강히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난 지 2해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훗날 정조가 되는 사내 아이를 출산했죠. 그녀는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이남 이녀를 낳고 2명은 유산을 했는데요. 해경궁 홍씨가 22세가 된 해에 청선군주를 낳고 그 이후로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상중에 아이를 갖는 것이 좀 그렇기도 했고,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사도세자의 광증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자식을 또 가지기엔 무리가 있었을 거라 추측되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의 승희인 숙빈 임씨가 아이를 가지자 영조가 자신을 혼낼 것을 두려워한 사도세자가 아이를 유산시키려 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해버렸고,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조차 자신의 손주를 임신 중인 임씨에 대해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숙빈 임씨가 만삭이 될 때까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개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해경궁 홍씨는 질투는커녕 동정심이 생겨 불쌍한 그녀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죠. 결국 그녀는 은원군을 낳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한 달 내내 사도세자를 꾸짖었는데요. 심지어 해경궁 홍씨에게도 넌 여자이면서 질투도 안 하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해경궁 홍씨가 영조에게 어떻게 남편이 한 일을 일러 바치냐고 한마디 했다가 10분 욕먹을 걸 1시간 더 먹었다고 하죠. 세자가 승위를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세자가 학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궁녀를 건드려 자식까지 낳은 것이 영조 입장에서는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세자는 임씨에게서 은신군도 낳게 되었고, 인원왕후의 친방 궁녀 빙해까지 건드려 청근현주와 은전군도 낳게 되는데요. 사도세자가 궁녀들을 건드려 자식만 낳았지 이후부터는 승희들과 자식들을 본체만 채 해버렸고, 영조 역시 세자의 승희와 그 자녀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해경궁 홍씨는 그들을 못마땅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정심과 연민을 느껴 잘 대해줬다고 하죠. 자신이 쓴 한중록에도 승희들이 자식을 낳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영조도 사도세자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상황에서 자신도 남편에게 난리치면 광증이 더 심해질까봐 참았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상태는 더 심각해져 자신의 승희인 빙해까지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사도세자가 미쳐 날뛰면서 내시들과 궁녀들까지 살해하자 해경궁 홍씨는 시어머니 영빈이 씨에게 찾아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며 울면서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영빈이 씨는 영조에게 말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해경궁 홍씨는 기겁하며 영조한테 말한 걸 세자가 알면 우리도 그의 손에 죽고 말 거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사도세자의 광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조와의 갈등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아버지 홍봉하는 영조에게 전하께서 평소에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세자가 항상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마음속에 있는 말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라며 사위였던 사도세자를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부자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 뿐이었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몇 달 전 영조 몰래 평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영조는 또 격분하여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해경궁 홍씨에게 이번엔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새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하며 모든 걸 체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던 1762년 5월 나경원이란 사람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 고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격분한 영조는 이제 세자에게 남은 희망이 없다며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죠. 사도세자가 자결을 하려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실패하자 영조는 뒤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세자에게 그곳에 들어가라 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는 안절부절 못하다 밭소주방에서 뒤주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2차례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실패하기도 했죠. 그러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근위병들의 제지로 인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밖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하지 마소서 라며 애걸복걸했지만 영조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렇게 뒤주에 갇히게 되었죠. 남편의 이 소리를 들은 해경궁 홍씨는 간장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고통과 함께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한중록에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힘도 센 사람이 뒤주에 들어가라 한다고 그냥 들어갔냐며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채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시를 시켜 영조에게 죄인의 아내가 어찌 궁에 있겠냐며 친정으로 갈 것을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세손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고, 그렇게 궁에서 나가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가 영조의 명으로 다시 궁으로 돌아온 해경궁 홍씨는 이제부터는 아들이라도 잘 키워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녀는 아들인 세손에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하겠냐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 모두 전하 덕분이고 앞으로 우리 목숨을 맡길 분도 전하뿐이라며 전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조도 해경궁 홍씨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저희 모자가 살아있는 건 다 전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며 영조가 벌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영조도 흡족해하면서 그녀가 효성스럽다며 칭찬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자신과 세손은 창덕궁에, 영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해경궁 홍씨는 아직 어렸던 세손을 경희궁에 머물게 해달라고 영조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린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 택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떨어져 살던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왔던 어린 세손이 다시 경희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자 이 모습을 본 영조는 이렇게 어미를 그리워하니 놔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영조가 섭섭해할까봐 염려되었던 해경궁 홍씨는 여기 있으면 아버님을 더 그리워한다며 세손을 매몰차게 떼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1776년 영조가 83세에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아들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정조는 어머니에게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내렸습니다. 당시 해경궁 홍씨는 왕실 여인 중 가장 연장자였지만 대비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왕실의 서열 1위이자 최고 어른은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왕대비 정순왕후였죠. 그리고 원래 서열 2위는 중전이었던 효의왕후였는데요. 정조는 어머니에게 자궁이라는 칭호를 내리면서 정순왕후보다는 낮지만 효의왕후보다는 높은 대우를 했고, 그렇게라도 대비에 준하는 대접을 해서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하죠. 그녀는 예전에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영조로부터 혜빈이라는 비누를 받아 그렇게 불렸었지만 이때부터는 궁호인 해경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그녀의 친정은 반대파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 모진 순환을 받았지만 정조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준 덕분에 친정도 정적들의 공격을 잘 넘겼고 자신도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평온한 시절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96년에 해경궁 홍씨는 환갑을 맞았는데요. 그때 아들 정조와 함께 화성으로 행차하면서 무려 33년 만에 남편 사도세자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한중록에 이모와 변 당시엔 앞날이 막막했지만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딸들은 모두 장성하여 40세가 넘었다며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손자이던 순조가 왕위를 잇고 나서 그녀의 고난은 또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해경궁 홍씨의 친정이던 풍산 홍씨와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 김씨의 친정인 경주 김씨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가 죽자 정순왕후는 해경궁 홍씨의 남동생인 홍락임을 쳐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시금을 전폐하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고 며느리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 씨도 함께 반대하자 결국 정순왕후는 홍락임을 처벌하려던 뜻을 잠시 접었죠. 하지만 그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실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요. 정순왕후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순조는 물론이고 며느리이던 효의왕후나 수빈박 씨마저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문우조차 오지 않았었죠. 이후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 해경궁 홍씨는 친정에 대한 신원을 요구했고 1814년 그의 친정은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1816년 1월 13일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훗날 고종 때의 사도세자가 장조왕제로 추존되면서 자신도 헌경의왕으로 높여지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워낙 깐깐하고 편집증 환자에다가 의심도 많았고 남편은 광증에 걸려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위재할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던 해경궁 홍씨는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산 것 같네요. 그래도 아들 정조는 살련의 왕으로 만든 걸 보면 대단한 여인인 것 같기도 하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손에 꼽히는 비극적인 인물 해경궁 홍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